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 굉장히 또 사실 주말 동안에 엄청난 큰 공포감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놨었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에 선물 시장 한번 좀 뜯어보자, 어떻게 좀 열리는지 보자 라고 저는 이제 VIP 회원님들께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세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유가, 그 다음에 빅스 지수까지 전부 다 또 갑자기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국내 시장 시초가는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파락 시작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안하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개파락 이후에 그래도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완벽한 양봉까지 전환하기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혹은 뭐 기관들의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공포감 대비해서는 조금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좀 활기를 불어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좀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체크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러는 와중에 두산중공업은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으로 하한가에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12%에서 한 13%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중은 유상증자 이슈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좀 풀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좀 주말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딱 예상했던 가격 선상에서의 등락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라고 했지만, 이게 내가 보는 관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는 투자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매도가 맞고 종목 교체가 맞는데, 그래 뭐 이런 내용 정도라면은 나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뭐 이런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컨트롤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거든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려볼 테니까, 내 성향에 맞는 그런 어떤 지금 이번 이 공시가 내 성향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인지를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성향일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막연하게 그냥 뭐 빠졌으니까 아우 어쩌고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미 빠진 걸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빠졌을 때 왜 빠졌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풀이하고 해석해서 그 다음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1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차트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개파락을 대략적으로 시가 12%대 빠지고 나서 저점까지 한 14, 15%대까지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그래도 좀 빠르게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자리를 좀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언저리에서의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8,000원 정도까지의 하방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열어두시긴 해야 돼요. 시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서 그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는 어쨌든 간에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에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 7천억 규모인가요? 그 정도 규모는 이제 빚을 갚는 데 쓴다라고 하죠. 빚 갚을 거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약간 이런 뉘앙스이지 않나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제 주가가 두드려 맞아서 다시 재무적인 관점에서 재무 개편과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우리가 신규라기보다도 기존의 이제 기존의 사업 방향성이 좀 더 투자를 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로 추진해 나간다는 거는, 물론 표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껍데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기 때문에, 또 증자를 할 때 이게 1.5조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두산중공업 상장수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근데 이제 한 18,000원인가 18,500원 정도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기존 주주들의 어떤 주식에 대한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주가에 다 드러나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결과적으로 또 기존의 주주들 에게 먼저 증자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또 실권을 최종적으로는 이제 발행 증권사에서, 주간 주최하는 증권사에서 다 이거를 또 매입하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찌됐건 이거를 멀리 본다면,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보자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번 증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증자를 뭐 실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먼저 얼마큼 돌아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실패를 하는 증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실권주들은 또 다 기관 쪽에서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어찌됐건 이번에 단기적으로 이 주가의 희석된 부분,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 그걸로 인한 주가 하락은 어쩔 수는 없지만 결국에 사업의 방향성, 그 다음에 우리가 겉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 아직도 사실 크긴 컸었죠.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순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또 증가세를 보이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오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분기 이익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그래도 이자 비용이 아직도 크기는 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부채를 못 갚으면 이 수많은 이자, 진짜 분기당 뭐 한 1,000억 원 수준의 이자를 냈던 것 같은데, 그 이자를 결국에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이 재무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서 아주 클린한 재무 상태로 만들려면, 물론 빚 없는, 부채 없는 기업은 없지만 그 부채 비율과 이자 납입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뿌리는 뽑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뭐 결정은 다 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식도 사실 여러분들이 손 쓸 수 없게 시간으로 다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내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이제 이 기업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느냐,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너무 그렇게 너무 막 뭐 재수없는 악재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당황스럽고 또 너무 뭔가 막 내 투자에 실패한 것 같고 많이 힘들어하실 수는 있는데, 이 과열이 하락을 보인 지금 밑에서부터 이 과열이 좀 잠잠해진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좀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제 메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손을 떼는 모습이 나오곤 있네요. 외인기관 연기금까지도. 그래서 외인기관 연기금이 이 정도로 턴다라는 거는 그들도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개선을 하고 새롭게 성장 동력을 갖다가 지금 발판 삼아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다 이 판단하시는 게 틀릴 거예요. 그걸 왜 주주들한테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은 다 다르실 텐데,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이미 엎어진 물이고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방향성이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방향성이냐,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것만 판단해서 내 결과적으로 대응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 저는 제 입장이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더 빠져서 뭐 18,000원대까지 18,000원 초중반대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또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봐도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흔히 물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쁘진 않지 않을까. 내 계좌 내에 비중을 너무 뭐 이쪽에다 몰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비추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기존에 들고 계시던 두산중공업 비중이 좀 너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적정 수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여기서 좀 더 빠졌을 때는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의견을 뭐 개별적으로 별도로 한번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함인데, 지금 주주들의 어떤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리고 지금 주식에 대한 이 값어치와 가치를 조금은 그래도 증자를 통해서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녹아나고 있다. 그것만 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브리핑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또 드려볼 텐데, 많은 분들이 좀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 또한 걱정이 되긴 됐죠, 주말 동안. 그래서 이제 주말 영상에 이렇게 주말에 많은 분들께 브리핑을 쭉쭉 다 드렸어요. 엄청나죠? 주말 잘 보내고 계시냐. 그래서 금요일 마감부터 해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림을 나타내 줬었는데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세적인 하락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에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슈를 커버할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본다면,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쪽이 뭔가 오르고 내릴 수 있냐를 계산을 좀 해본다면, 아직까지 그 어떤 특정 테마 안에 돈이 남아있고 그 돈이 외부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뭐 게임이나 메타버스, 그죠? 여기 나와있죠? NFT 이런 것도 주말에 브리핑 다 드린 거예요. 요거 말고는 특별하게 뭔가 상승할 만한 상승세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힘든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고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변동성을 좀 이겨내는 분들이 결국에 또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안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싹 다 드렸고, 주말 내내 이슈가 됐던 부분들까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에 뭐 여러분들께 대놓고 그냥 이거 엄청난 저가매수 찬스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막 소리쳐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중간에 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개파락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 사실 많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개파락 이후에 또 양봉으로 오히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증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요. 대부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상한가가 3개나 되고요.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 1%대 이상, 그 다음에 니케이 선물도 지금 2%대 가까이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외인이나 기관, 금투, 투신, 개인을 제외하고는 다 저가 매수로 지금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지금 일시적인 하락에 대해서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조금만 여유롭게 대응을 좀 하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세요. 이런 거 서킷 같은 건 팔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막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고, 기존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보시면요, 자, 이런 거는 저가매수 활용할 수 있겠죠. 단타, 단기 아니다. 솔브레인 한번 보셔라. 28만원 부근, 26만원까지도. 그죠? 충분히 2차 매수 아직 단가 안 왔지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이렇게 있는데 뭐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고 못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조금 더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뭐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VIP방에 오셔가지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발맞춰서 새롭게 우리가 어렵지만 그렇지만서도 포지션을 좀 바꿔서 우리가 좋은 길로 걸어나가기 위한 이런 밑거름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영업적인 멘트를 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시장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약간 선수의 영역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이 선수이신 분들은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냥 내 계좌에 이거 손실 어떡하지, 이거 뭐 잘라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어떻게 돈이 흘러가며 그쪽으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볼까, 어떤 타이밍을 한번 좀 노려볼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내 종목에 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메인 포커스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 전략적인 종목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정신력 낭비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금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만 고민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거에 자꾸 머리 쓰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처럼 뭐 이런 수익률들이 그냥 뭐 오늘 샀으니까 내일 번쩍해서 뭐 60% 70%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이렇게 내 계좌에 빨간불이 크게 떠 있으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나중에 다른 종목들을 대응할 때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내 계좌가 올 블루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짜증나고 감성적으로 대응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계좌가 그나마라도 몇 개라도 이렇게 빨간 종목들이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크게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으면 마음을 여유롭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오늘 사서 내일 당장 저렇게 만들어 드린다? 저는 그런 약속 못 해요.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를 했을 때 여러분들도 주식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위치로 제가 올려다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못하고 자꾸 잡생각을 투입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어려운 시장이지만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추후에 조만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